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한번 비틀어 보겠습니다. 뉴스를 곱게 안 보시는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뭘 한번 비틀어 볼까요? 혼이 비정상. 이건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예, 곽 박사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단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랬죠. 예,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2015년 10월 달에 이제 황우여 당시 교육부 장관이 이제 국정화 방침을 발표를 했고. 예. 그 직후에 이제 이 문제의 발언이 나왔죠. 국무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혼이란 표현은 참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죠? 아, 근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역사를 모르면 영혼이 없는 국민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영혼이란 표현을 썼더라도 차라리 좀 덜 이상했을 텐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영자 딱 빼고 혼 이렇게 하니까. 그랬으니까. 예. 일본식인 발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 뭐 혼내. 예. 예. 그런 걸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요것도 여론 조작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요즘 활동 중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이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예. 의결을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2015년 이제 11월 12일 그러니까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여의도 한 인쇄소에서 제작이 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무더기로 제출이 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 주 중에 좀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찬반 결과 그 당시 어떻게 나왔었죠, 근데? 예, 그때 이제 11월 13일 날 의견 수렴 결과를 이제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찬성은 15만 2천여 명, 반대 32만 1,075명 이렇게 집계가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찬반 결과가 어디에 대한 찬성이고,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단일화 하는데 찬반 표결을 물어본 거죠, 의견서. 네, 그런 거죠. 예. 그럼 반대가 거의 2배네요. 그런 거죠. 네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이 문서보관실에서 보관 중이던 찬반 의견서를 살펴봤는데 103개 박스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가 53박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확인을 한 거고 장수로 한 4만여 정 되고 그중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를 우선 조사를 해봤더니 4종류의 동일한 양식의 찬성 의견서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이번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라 그럴까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부정선거 하듯이 부정투표 하듯이 뭐 불 끄고 뭐 찍어내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장 투표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장 낸 경우, 그러니까 동일인이 이유를 달리해서 수백 장의 의견서를 낸 사실도 확인이 좀 됐다고 그러고요. 뭐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좀 상당히 황당한 이름을 사용했다 그래요. 뭐 이완용이라든가 박정희라든가. 그래서 이제 제출자가 사실 이런 그 동명이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정보란에 좀 황당한 내용을 적어 놓은 그런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뭐 기획을 해서 대량으로 좀 제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니, 여론조사서를 조작을 한 거예요. 대량으로 찍어내서 한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렇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단일화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역사만을 가르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딴 생각하지 마라. 대통령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니, 뭐 꼭 대통령이 정한 건 아니겠으나 어찌됐건 이제 그 잡다한 그런 내용의 역사 교과서들이 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설이 다양하잖아요. 사실은 다양한 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 이거 볼 필요 없고 국가가 딱 정해주면 그냥 그대로 보고 외워라 그냥. 그러니까 독재 시대의 발상인 거죠.
제가 한 10년 전부터 예. 이 문고의 서점에 가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덕일 소장, 민족연구소 이쪽 소장 한가람 문제연구소 소장이 쓴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네. 소위 말하면 비주류죠. 우리나라 사학계는 대부분 서울대 사학과, 그다음에 건대 사학과 이쪽에서 다 이렇게 하나의 축을 이루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흔히들 이제 비판적인 쪽에서는 그 식민사관이다. 예, 노론 쪽 사관이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선사 편수의 쪽 세력이다 하는데 그분 이덕일 소장의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새로운 발견들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예. 알고 지냈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는가. 최근에는 동북아 지도를 다시 그렸잖아요. 옛날 고대 지도를 그죠. 예, 그렇긴 하죠. 그것도 뭐 조금 과장돼 있다 뭐 이런 과장 정도가 아니라 예. 중국 동북 공정에 나온 지도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한 8억인가 80억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연구비 받았던 건 다 토해내게 됐습니다. 예, 뭐 하여튼.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직원들은 또 대기까지 하면서 이 카운트할 준비를 했겠네요. 그죠? 예. 교수 작업. 그러니까 이 의견 접수 마지막 날. 네. 그러니까 당시 학교정책실장이 밤에 찬성 의견서 박스가 도착할 거니까 네. 직원들을 대기시키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걸까요? 어딘가로부터 연락을 받았겠죠. 그렇겠죠. 박스가 갈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직원들 대기시켜서 그것까지 카운팅해서 발표해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교육부 직원 200여 명이 자정무렵까지 남아서 개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경우에도 제명이 있겠죠. 예. 뭐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제 교육부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편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 사문서 등 행사 뭐 이런 것에 이제 해당한다 그러는데 예. 뭐 이건 이제 법률가들이 또 이제 검찰이 판단을 내리겠죠. 근데 죄명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뭐라 그럴까 조작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비정상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 꼬리만 흔들리고 있고 몸통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누굽니까? 네. 누군가 규명이 되겠죠. 돼야죠. 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혼이 비정상인 사람. 혼이 비정상인 사람이 누가 있죠? 정상인 사람이 이런 황당한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워낙 많아서요. 예, 뭐, 예.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최 씨 성을 가진 분입니까? 예. 그분, 최모 씨의 뭐 지시를 따르는, 일단의 사람들? 예. 분들. 이렇게 또 해석이 될까요? 네,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혼이 비정상인 사람들, 일단의 사람들이 이 남한에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저쪽 DMZ 건너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은 우리 남측 기업들이 투자해서 만든 북한과 협의해서 만든 우리 공단이죠. 근데 폐쇄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폐쇄시킨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작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무단으로 개성공단 내 의료공장 일부를 가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누가 공급했니? 또 여기서 이제 말폭탄들이 쫙쫙 갈라져 나오는 거겠죠. 참 혼없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북한에 직접 가겠다. 눈으로 확인하고 무단 사용 못하게 하겠다.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 신청을 할 겁니다. 허가해 줄까요? 신한용 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YTN 보도 내용 YTN 보도 내용 그대로 옮겨보면 지난해 2월 폐쇄된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 모두 124곳으로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5천 곳이 넘고 공단 내 기업과 정부 자산은 9,200여억 원에 달한다. 수치 맞습니까? 예, 첫 번째로 입주기업 124곳 이거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협력업체도 5천여 곳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단 내 기업과 정부 자산이 9,200여 원이 아니고 예. 공단 내 우리 기업, 예. 우리 입주기업 자산이 9,500여 원 이렇게 추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자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투자자산, 예. 투자자산이죠.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계, 시설, 장비, 토지인데, 예. 뭐 토지,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자산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급작스레 이제 우리 정부에 의해서 이번에 중단하고 나오셨죠. 중단이 되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밖에 그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승용차에 달고 나오셨습니다. 전격적으로 뭐 이렇게 폐쇄가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설 세고 나서 특수를 이제 기대했던 네. 거기 완제품이라든가 부자재, 원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가 네. 더 가중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의 혼이 비정상인 사람들이 이거를 무단 사용했다면 완제품이 있었던 거는 이미 갖다 팔았겠네요.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그 중국 국경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 중국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도 나가서 이제 이렇게 예. 경영 활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네. 심심치 않게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지만 네. 우리가 2013년도에도 6개월 정도 북한의 그때는 악행에 의해서 이제 공단이 폐쇄가 잠정 중단이 됐었죠. 네. 그때도 이제 언론 보도에 그런 어떤 완제품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예. 유출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재가동이 되어져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예. 그대로 그냥 봉인이 그냥 이렇게 망실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번에 어떤 일련의 그런 상황들도 네. 오모일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좀 애써 예. 좀 표정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지난해 2월 폐쇄된 이후에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뭐 그동안에 상당히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건데. 그 금전적인 손해 그야말로 상처 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예. 아시다시피 명절 마지막 날에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제 전격적으로 폐쇄가 되어졌고 예. 또 이번에 또 명절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예. 12일. 이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무단 가동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예. 그야말로 이제 우리 입주 기업들은 명절 어떤 증후군에 걸릴 정도로 상당히 좀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네. 그동안에 우리 한 20여 개 업체들이 해외나 지방 이전으로 해가지고 예. 뭐 나름의 활로를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극심한 그런 경영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단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뭐 저희도 뭐 정부로부터 뭐 전해 들은 바도 없고 예. 그야말로 이제 외신과 예. 북한 매체에서 뭐 그야말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뭐 꿋꿋하게 우리 어떤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그 통보하시듯이 이렇게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접하고 이제 무단 가동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했고 예. 통일부 입장은 뭐 외신과 뭐 북한 매체가 그렇게 보도는 했다 하지만은 예. 이게 정확히 사실 확인이 안 된 거다라고 네. 좀 유보적인 그런 상태를 좀 견지하면서 네. 그것을 사실 확인 중에 있다. 예. 이걸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통일부로부터 접한 내용입니다. YTN이 10월 6일자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 헤드라인으로 나간 게 북한 개성공단 일부 가동 내용이 나오니까 누구도 상관하지 말라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북한에 개성에 가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이제 빠른 방법이 현지에 가서 예. 우리 어떤 투자 자산이라든가 유동 자산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이제 가장 그런 논란을 없앨 수 있고 네. 그야말로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정부에서도 우리가 그 폐쇄된 이후에 예. 3회 예. 차례나 이렇게 방북 신청을 했었지만 네. 우리 정부에 의해서 그거는 뭐 접수가 되지 않았었던 터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정부 들어서도 예. 저희가 요소 때마다 예. 그런 어떤 가능성을 협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그 방북 신청은 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 신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늘 열어놨었기 때문에 예.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좋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통일부 당국자도 지금 상황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득보다 오히려 이제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어떤 현과 그리고 예. 우리 기업들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자제를 해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네. 그 보도 내용을 듣고 뭐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행히 어제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예. 우리 입주 기업들이 방북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뭐 절차에 따라서 뭐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네. 우리는 내일 10시에 예. 정식으로 이제 그 방북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북에서 이제 이것을 갖다 받을 것이냐 이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에 6.15 행사 뭐 이런 정치적인 행사라든가 민간 교류 방북 이런 것들을 다 불허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지금 북한이 뭐 병진 정책 노선 뭐 이런 것들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과 경제를 갖다 경영한다. 그렇죠. 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10년 넘게 이렇게 한 이런 경협 사업을 그 병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혹이나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우리 입주기업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야, 북한 전문가 다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행한 거예요. 뭐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경영 일선에서 이제 일하는 우리 기업들은 그러면 경영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입주기업 124개 대표들은 국시 정치를 그냥 뭐 꿰뚫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다 눈치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런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제 뭐 한미 FTA 안에서도 개성공단 이게 뭐 우리 원산지 규정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김현종 씨한테 상당히 많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삼성에 있을 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일단은 지난달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 안에서는 섬유 수입 개성공단에서 나온 것은 전면 금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앞으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개성공단의 재가동 문제는 상당히 좀 규제받고 제재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뭐 공약이 줄곧 뭐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그 뭐 전면 확대 뭐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임을 하시고 뭐 극도로 이제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희망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있지만 그게 이제 언제일지 모른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야말로 경영을 하면서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그 전 정부에서 그 뭡니까 미처 지불하지 못한 그 피해 금액 지원 보상을 좀 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지금 150일 정도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우리가 지방 이전이나 해외 이전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거기에 투자했던 입주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기약은 없지만 알겠습니다. 그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나름대로 이제 타결이 되어져서 다시 일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좀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 전문가에게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이렇게요. 거기에 있는 지금 기업들이 섬유 제품을 생산해내려고 할 때 그 섬유 제품은 디젤 발전기로 생산 발전을 할 수 있는 전력으로 생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아니면 한국에서 양질의 전력이 올라가야지만 생산 가능한 제품들이다.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뭐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남한에서 올라갔다라고 보면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 20여 년 전부터 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에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기 사정이 안 좋을 때는 그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마다 발전기를 한두 개 정도로 비치를 하고 있다가 전기 사정이 안 좋을 때 이제 돌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섬유 공제 이것은 미싱 그야말로 재봉틀이거든요. 전기 소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19개 지금 섬유 공장이 지금 가동되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쪽 기업 그야말로 섬유 공제 종사했던 그 대표들도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북한 전문가가 되신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많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신한용 대표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